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 당신도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특별히 상한 걸 먹은 기억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지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건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요. 바로 그 습관이 어떤 음식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3가지를 물어보실까요? 첫째, 뜨거운 밥이나 국을 김이 나는 상태로 바로 냉장고에 넣은 적이 있나요? 둘째, 수박이나 멜론을 잘라서 랩만 씌운 채 며칠씩 두고 드시나요? 셋째, 양파나 마늘을 반쯤 손질해두고 더 편하니까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나요? 이 질문의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식중독은 여름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차가운 곳에서도 세균은 죽지 않고 느리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안은 음식끼리 닿고 물기가 맺히고 문을 열고 닫으며 온도가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분이 변하거나 오염의 길이 열리거나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60대 후반에 아주 꼼꼼한 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위생 철저해요. 남은 건 바로 냉장고에 넣고요. 그런데 밤마다 속이 쓰리고 아침엔 장이 예민해져서 외출이 두려울 정도였죠. 냉장고를 함께 점검해보니 뜨거운 죽을 바로 넣어 생긴 물방울 반쯤 깐 마늘 잘린 과일이 같은 칸에 있었고 그 작은 습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는 큰 신호로 돌아온 겁니다. 냉장고를 하나의 작은 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그 방 전체에 김이 퍼집니다. 그 김이 다시 물방울이 되어 음식 위에 앉으면 세균이 좋아하는 젖은 표면이 만들어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보관 공식과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냉장고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편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장고 안은 늘 차갑고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작은 기상 변화가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다시 닫히면 급격히 식습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온도 흔들림과 습기가 어떤 음식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장 점막이 예민해지기 쉬워서 예전에는 괜찮던 보관 습관이 어느 날부터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7가지를 보기 전에 냉장고를 점검하는 눈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 냉장고에서 물이 가장 많이 맺히는 칸은 어디인가? 반찬통 뚜껑을 열었을 때 시큼한 냄새가 살짝이라도 올라온 적이 있는가? 익힌 음식과 생식과일, 샐러드, 김치를 같은 칸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가 자주 예라면 음식 자체보다 환경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살균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차갑게 하면 세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단지 활동이 느려질 뿐 살아남습니다. 더구나 냉장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균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냉장 보관이 최선인가에 대해 어떤 전문가는 가능하면 빨리 식혀 냉장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냉장 자체보다 식히는 과정과 밀폐 분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저는 진료 현장에서 두 의견이 모두 맞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냉장고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넣는 순간과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을 큰 냄비째 넣으면 어떨까요? 가운데는 한참 따뜻한데
겉만 식어 세균이 좋아하는 애매한 온도 구간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냉장고에 넣었으니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착각이 생기면 오히려 위험이 커져요. 그러니 오늘은 음식을 고르기 전에 기준을 하나 씁시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안전해지는 음식과 넣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음식은 다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묵직하고 트림이 늘거나 배가 살살 아픈 느낌이 드는 날. 그때 내 몸이 예민해서 그래라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보관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그 답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이 매일 하는 습관이지만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것부터 짚어볼게요. 뜨거운 밥과 죽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밥이나 죽 그리고 갓 끓인 국은 따뜻할 때 빨리 넣어야 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냉장고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과학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따뜻한 상태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주변 공기와 만나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음식 표면과 냉장고 벽에 맺힙니다. 이 물기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뜨거운 냄비가 냉장고 전체 온도를 잠깐 올려서 근처에 있던 다른 음식들까지 위험 구간에 노출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뜨거운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을 넣는 순간 냉장고 안에 생기는 미세한 비입니다. 특히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김이 빠져나오게 살짝 열어둔 상태로 넣으면 김이 냉장고 안을 돌며 응축됩니다. 그 결과 반찬통 바깥 과일 표면, 김치통 뚜껑 주변까지 물기가 번지고 오염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현상을 냉장고 안에 비가 내린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다음날 손으로 만져보면 축축한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해야 세균 증식을 막는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뜨거운 음식을 냉장고에 바로 넣는 것은 냉장고 성능을 떨어뜨리고 다른 식품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실제로는 중간 과정이 핵심입니다. 즉, 실온에 오래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뜨거운 채로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이 뜨거울 때는 넓은 용기에 나눠 담아 김을 빨리 빼고 30분 1시간 안에 미지근해졌을 때 뚜껑을 닫아 냉장으로 옮기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큰 냄비째가 아니라 작은 용기 여러 개입니다. 냉기가 닿는 면적이 커지면 중심부까지 빨리 식어 위험 온도 구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냉장고에 들어간 뒤에도 다시 들 때는 중심까지 충분히 뜨겁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아깝다는 마음에 뜨거운 국을 그대로 넣어두고 다음날 차가운 상태로 대충 데워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속이 불편했던 날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과정의 차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가정에서 자주 하는 보관 습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의외로 위험해질 수 있는 삶은 달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간단하고 든든해서 많은 분이 미리 삶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부터 정리해 볼게요. 달걀 껍질은 단단해 보여도 미세한 구멍이 있는 구조입니다. 삶는 과정에서 겉면이 젖고 손으로 만지고 식히면서 공기와 닿는 순간 작은 오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은 음식 냄새와 습기가 섞여 있는 공간이라 껍질 표면에 붙은 미세한 오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식품이나 손을 통해 옮겨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외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으니 더 안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껍질째 보관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면 표면에 결로가 생기고 그 물기가 껍질의 미세한 구멍 주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유리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요. 이때 껍질에 작은 균이 있었다면 그 물기는 균이 버티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껍질에 금이가 있거나 삶은 뒤 찬물에 급하게 담가 표면이 손상된 경우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시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삶은 달걀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고 문제는 위생과 보관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껍질째 보관을 너무 오래 하거나 껍질을 벗겨 손질된 상태로 보관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죠. 저는 진료 현장에서 후자의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껍질을 미리 벗겨두고 밀폐가 제대로 안 된 용기에 넣어두면 표면이 마르거나 냉장고 냄새를 흡수하면서 맛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손이 닿는 횟수가 늘어 오염 경로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삶은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중심까지 단단해지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보관할 때는 깨끗한 용기에 넣고 다른 음식과 분리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꺼냈다 다시 넣는 반복을 줄이세요. 아침에 꺼낼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실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서 오래 보관하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편함이 건강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냉장고 문쪽 칸에 달걀을 넣어두고 문을 열 때마다 흔들리고 온도가 흔들리는 환경에 노출되진 않으셨나요? 혹은 삶아둔 달걀을 며칠씩 두고 드시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대충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과일이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대표주자 잘린 수박과 멜론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박이나 멜론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는 이유로 자른 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집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일의 껍질 표면에는 흙물 손칼을 통해 다양한 미생물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있을 때는 껍질이 방어막이 되지만 자르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칼이 껍질을 지나 과육으로 들어가면서 표면에 있던 미생물이 달콤한 과육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곳은 수분과 당분이 풍부해 균이 버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왜 위험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잘린 과일은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랩을 씌워도 완벽한 밀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생기는 결로 작은 물방울. 이 단면에 맺히면 그 물기가 균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과 멜론은 단면이 넓고 촉촉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냄새나 맛이 크게 이상하지 않아도 장이 예민한 분은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흥미롭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잘라서 냉장 보관하되 위생적으로 랩을 밀착하고 빠른 시간 내 섭취하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잘린 수박 멜론은 생각보다 오염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그날 먹을 만큼만 자르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특히 60대 이후에는 후자의 원칙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 랩을 완벽히 밀착하기도 어렵고 칼과 도마가 과일만을 위해 완벽히 분리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괜찮겠지라는 틈이 생깁니다. 안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통째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자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반드시 자르셔야 한다면 과일 껍질을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고 깨끗한 도마와 칼을 사용하세요. 셋째, 자른 뒤에는 공기가 덜 닿도록 단면에 랩을 최대한 밀착하고 용기까지 함께 사용해 냄새와 습기 노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기준 하나 며칠이 아니라 하루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면이 큰 조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수박 한 통을 사면 아까워서 며칠 동안 조금씩 꺼내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때마다 수박 표면에 물기가 생기고 랩을 다시 씌우는 손이 반복됩니다. 그 작은 반복이 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맛도 속도 달라질 수 있는 음식 통째로 넣어 두기 쉬운 양파 이야기입니다. 양파는 많은 집에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먼저 보면 양파는 수분이 많고 숨을 쉬는 식재료라서 보관 환경의 습도와 공기 흐름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냉장고 안은 차갑지만 습기가 쉽게 맺히고 냄새가 섞이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흔들립니다. 이 환경에서 양파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반으로 잘라둔 양파를 랩만 씌워 보관하면 단면에서 수분이 나오며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매운맛이 줄어 순해진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죠.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단면이 미끄럽게 변하고 그 표면에 냉장고 속 물방울이 더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양파는 냄새를 잘 흡수하는 편이라 같은 칸에 김치나 생선이 있으면 향이 섞여 소화가 예민한 분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파 보관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통째 양파는 냉장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것이 좋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의견이 모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습기 관리와 밀폐 방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통째로 넣기보다 종이봉투나 통풍되는 용기처럼 습기를 덜 머금게 하고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두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른 양파는 단면을 랩으로 아주 밀착시키고 가능하면 밀폐 용기에 한 번 더 넣어 냄새와 습기 노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먹을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씩 미루기보다 가까운 날짜 안에 쓰도록 계획해두면 속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반 잘린 양파가 언젠가 쓰겠지라는 이유로 한참 누워있지는 않나요? 이제 다음으로 편하자고 미리 손질했는데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음식 다진 마늘과 반쯤 깐 마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요리할 때 거의 매일 쓰다 보니 미리 다져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정말 편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먼저 보면 마늘을 다지는 순간 세포벽이 깨지면서 향과 함께 여러 성분이 공기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소 수분 온도 그리고 손과 도구의 위생 상태가 겹치면 미생물 번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다진 마늘은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와 닿는 면이 많고 작은 틈에 수분이 고이기 쉬워 냉장고 안에서도 상태가 빠르게 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마늘이 상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마늘 자체는 항균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조건이 맞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져놓은 마늘이 젖은 숟가락을 여러 번 타고 들어가거나 뚜껑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거나 냉장고 문 쪽처럼 온도가 흔들리는 곳에 놓이면 항균 성분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향이 변하고 매운맛이 무뎌지며 어느 날 갑자기 시큼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는 이미 편리함의 대가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깨끗하게 다져 밀폐하고 빠르게 소진하면 냉장 보관이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다진 마늘은 위험 구간을 만들기 쉬우니 가능한 한 소량씩 만들거나
냉동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강조하죠. 저는 후자의 조언이 특히 시니어에게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빨리 쓰자고 해놓고도 며칠이 훌쩍 지나기 쉬워요. 그리고 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오염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기준을 잡아볼까요? 첫째, 다진 마늘을 냉장에 둘 거라면 반드시 마른 도구를 쓰고 한번 사용한 숟가락을 다시 넣지 마세요. 둘째, 한 큰 통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이세요. 셋째, 가능하면 냉동 보관을 고려하세요. 얇게 펴서 소분해 두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기 쉬워 오염 경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반쯤 깐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긴 순간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습기와 냄새에 더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마늘을 다져놓고 일주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 사이에 뚜껑을 여러 번 열고 젖은 손이 스치고 냉장고 온도가 흔들립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맛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예민한 분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 감자, 특히 익힌 감자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든든한 탄수화물이라 삶아서 두고 먹거나 남은 감자조림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학 사실부터 보면 감자의 전부는 온도에 따라 구조가 바뀝니다. 익힌 감자를 차갑게 식히면 전분이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때 식감이 퍽퍽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 변화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분은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익힌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수분과 온도 변동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자조림이나 으깬 감자처럼 수분과 양념이 섞인 형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표면에 물기가 맺히고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거나 한번 먹고 다시 넣는 과정이 반복되면 오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감자는 냄새를 흡수하는 편이라 냉장고 안에 강한 냄새와 섞이면 속이 예민한 분에게 불평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자 보관을 두고 토론이 있습니다. 한쪽은 익힌 감자를 식혀 먹는 것은 혈당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보관과 재가열 과정에서 식품 안전이 더 중요하며 특히 실온 방치 후 냉장은 위험하다고 강조하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을 위해 식혀 먹더라도 반드시 빠르게 식히고 안전하게 밀폐하고 적절히 재가열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효과만 보고 안전을 놓치면 오히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실천 기준을 드릴게요. 익힌 감자는 큰 그릇에 뭉쳐 두기보다 얇게 펴서 빨리 식히고 완전히 식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하세요. 그리고 먹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덜어두고 남은 것을 다시 되돌려 넣는 습관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번 입을 땐 숟가락이 들어간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도 변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우면 괜찮다가 아니라 과정이 깨끗하면 괜찮다가 정답입니다. 당신은 혹시 감자 반찬을 며칠 동안 조금씩 꺼내 드시면서도 별다른 냄새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냄새가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가장 흔하게 연결 오염을 만드는 주인공, 바로 밀폐가 제대로 안 된 남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를 만드는 건 사실 특정 음식이라기보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세균은 한 곳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며 퍼집니다. 뚜껑이 헐거운 반찬통 랩이 느슨한 접시, 국물이 묻은 그릇, 가장자리,
이런 작은 틈이 냉장고 안에서 오염의 출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동안 공기가 흐르면서 냄새와 미세한 물방울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냄새만 안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냄새는 매우 늦게 나타나는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은 냄새가 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복통이나 설사, 속쓰림 같은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숟갈 남은 반찬을 아까워서 그냥 넣어두는 습관이 냉장고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찬 하나가 직접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흔한 건 그 반찬에서 나온 습기와 냄새가 주변 음식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연결 효과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장고 안에서 교차 오염을 얼마나 엄격히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분리가 어렵다. 기본 위생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가정에서도 조리된 음식과 생식 유제품과 육류, 김치류와 과일류를 가능한 한 분리해야 장 건강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죠. 저는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두 번째 조언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면역과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도의 오염도 몸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뚜껑이 헐거우면 냉장고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원칙을 쓰세요. 둘째, 남은 음식은 접시에 랩만 씌우기보다 밀폐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국물이나 양념이 묻은 용기, 테두리는 닫고 넣으세요. 테두리의 작은 국물이 냉장고 안에서 마르며 냄새와 오염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냉장고 안을 구역으로 나누세요. 위칸은 바로 먹는 음식 아래, 칸은 조리, 전 식재료처럼 간단한 원칙만 있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당신 냉장고에도 언젠가 먹겠지 하며 남아있는 작은 통들이 있나요? 그 통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보관 공식과 많은 분이 반복하는 실수 3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매번 고민하지 않도록 아주 단순한 보관 기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온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간과 수분과 공기 접촉이 함께 작동합니다. 냉장고는 온도를 낮춰 활동을 늦추는 장치일 뿐 오염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안전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조하게, 얼마나 분리해서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도움이 되는 보관 공식을 드릴게요. 저는 환자분들께 3-2-1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3시간 이상 실온에 둔 음식은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2일 이상 미루면 냄새가 없어도 조심해야 한다. 한번 입을 땐 숟가락이 들어간 음식은 다시 보관할 때 기준을 더 엄격히 한다. 이 3가지입니다. 물론 계절과 음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간단한 틀만 있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는 괜찮겠지보다 나는 더 조심해야지가 훨씬 몸을 편하게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통기한과 보관기한 중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표기된 유통기한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개봉 후 조리 후에는 유통기한보다 보관기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제 더 무게를 둡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라벨보다 당신 집의 환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집에서는 멀쩡하고 어떤 집에서는 바로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는지 한 칸에 음식이 빽빽한지 물기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반복하는 실수 3가지를 짚어볼까요?
첫째, 뜨거운 음식을 큰 냄비째 넣는 것. 냉장고 전체를 흔들어 다른 음식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른 과일 손질 식재료를 랩 하나로만 대충 덮어두는 것. 단면의 수분과 결로가 문제를 키웁니다. 셋째, 남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느슨한 뚜껑으로 보관하는 것. 그 한 통이 냉장고를 오염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떤 습관이 가장 익숙하신가요? 오늘 한 가지만 바꿔도 내일 아침 속이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 나이와 함께 몸의 방어력이 달라질 때 왜 같은 음식도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5세를 넘기면서부터 음식 보관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장점막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즉, 예전에는 같은 정도의 오염을 만나도 별일 없던 몸이 이제는 더 빨리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화와 장내 환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괜찮다더라는 말이 내 몸에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이외의 포인트는 위험 신호가 꼭 심한 설사로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늘어나며, 어떤 분은 아침에 입맛이 뚝 떨어지고, 어떤 분은 밤에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또 냉장고에 있던 음식만 먹으면 유독 방귀가 늘고 배가 부글거린다는 식의 미세한 변화로 시작하기도 해요. 이런 신호는 대개 내장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장에 맞지 않게 변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년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식품 안전을 엄격히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너무 엄격하면 영양 섭취가 줄어 오히려 문제라고 걱정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노년기에는 한 번의 식중독이 탈수 전해질 이상으로 크게 번질 수 있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죠. 저는 두 입장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엄격해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더 잘 먹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 보관하면 버릴 음식이 줄고 속이 편해져 식사 자체가 즐거워지거든요. 그럼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위험 역류성 식도염이 잦은 분. 둘째, 당뇨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 균형이 중요한 분. 셋째, 항생제 복용 후 장이 예민해진 분. 넷째, 혼자 사시며 한 번에 많이 해두고 오래 나눠 드시는 분. 이분들은 조금 상했어도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한 달 사이 원인 모를 속불편이 늘었나요? 그렇다면 약을 더 찾기 전에 냉장고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생활로 옮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7일만 실천할 수 있는 냉장고 습관으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당신의 냉장고 안에서 바로 행동으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과학 사실을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살리는 장치가 아니라 세균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넣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뜨거운 밥죽 삶은 달걀의 보관 습관, 잘린 수박 멜론 통째, 또는 반쪽 양파 다진 마늘과 손질 마늘 익힌 감자 밀폐가 느슨한 남은 음식, 이 중 한 가지만 바꿔도 속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정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냉장고를 반짝반짝 닦는 것보다 오늘 저녁 딱 3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첫째, 문 쪽 칸에 있던 달걀이나 반찬을 안쪽으로 옮기기.
둘째, 느슨한 랩이나 헐거운 뚜껑은 과감히 밀폐 용기로 바꾸기. 셋째, 언젠가 먹겠지 하는 작은 통 하나를 오늘 정리하기. 이 세 가지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냉장고의 습도와 냄새 오염 경로를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날 아침 배가 덜 부글거리고 속이 가벼운 느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은 완벽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이다. 저는 이 말이 특히 55세 이후에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지치고 지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요. 대신 작게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바꾸는 게 오래 갑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 전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수분이 생길까? 이건 공기가 닿을까? 이건 다른 음식과 섞일까? 이 세 질문만으로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7일 동안 데이 17 챌린지를 해보는 겁니다. 데이 1은 냉장고 문 쪽 한 칸만 정리하기. 데이 2는 자른 과일은 그날 먹을 만큼만 자르기. 데이 3은 뜨거운 음식은 소분해 빨리 식히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속이 덜 답답한지, 트림이 줄었는지, 배가 덜 부풀어 오르는지. 댓글로 데이 1 완료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